각자 갖고 계신 고민들을 좀 한 방에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파셔야 돼요. 이때는 조금 과감하게 아쉽더라도 그냥 우직하게 본인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오히려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면 조용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리딩 단지를 찾으세요. 현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부동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요를 좀 누르시는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15대책 규제가 발표된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규제가 묶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금 원활한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규제로 묶여있지 않은 지역들은 거래량도 증가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시세가 폭발적으로 좀 오른 지역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걸 팔아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 다양한 고민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금 각자 갖고 계신 고민들을 좀 한 방에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상황에서 많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야 좀 입질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부터 좀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더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한 좀 명확한 답을 먼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팔 물건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은 팔 물건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팔 물건이라는 게 뭐 어떤 특정 물건은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팔 물건이 아니라 팔 상황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물건을 팔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럼 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팔 상황. 일단 첫 번째, 꼭 파셔야 될 분들, 이런 분들 꼭 파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내가 이거를 팔면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을 좀 더해서 그래서 좀 더 좋은 급지로 이동이 확실히 가능하다. 지금 현재 내가 이걸 팔면 빠르게 상급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금 여건이 지금 된다.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빨리 파셔야 돼요. 물론 내 물건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더 상위 급지의 물건들의 환경은 좀 전체적으로 좀 차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입질이 오는 물건이라면 이렇게 이제서야 입질이 온다라는 것은 좀 실수요자들이 많이 좀 선택하시는 지역이거나 그게 훨씬 더 강한 어떤 장세의 움직임, 실수요자들에게 좀 맞춰져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두 개 급지를 더 올려갈 수 있다면 그 지역들은 조금 더 가치가 높은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가자, 팔자, 매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위 급지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물건들이 가격이 달려가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좀 열려있고 호가라도 조금 조정해서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내 물건을 조금 더 올려서 가려다가 자칫하면 상위 급지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과감하게 아쉽더라도 좀 또 오를 텐데 내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이러더라도 좀 과감한 결정하실수록 저는 확실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바로 절세 문제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이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나는 이 물건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세팅해서 취득세 아니면 다른 물건, 산 물건이 이거 다음 산 물건이 취득세에 대한 어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1주택 취득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그럼 이걸 안 팔아서 만약에 그 타이밍 놓쳐버리면 취득세를 왕창 물어야 된다거나 또는 지금 이게 비과세 여건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한 상태. 그래서 이제 이걸 팔지 못하면 자칫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 세금을 좀 감당하고 가져가자라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주택 포지션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절세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버린다. 좀 아쉬운 전략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거를 처분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동을 한 이후에 그걸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세 상황을 우리가 지금 피해가지 말고 그럼 절세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것도 역시 매도하자라는 겁니다. 다만 매도하고 나면 나 현금 돈이 수중에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 이러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참 매도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결정하기 어려우십니다. 저는 어떻게 제안드리고 싶냐면요. 절세에서 매도를 하고 나면 매도 그 다음에 이거에
다른 세금적인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물건을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자면 취득세 같은 거 혜택 받을 수 있는 신축 빌라들도 있고, 또 오피스텔도 있죠. 오피스텔은 지금 취득세 4.6%니까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빌라도 마찬가지지만 좀 낮출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전체적인 세금의 어떤 그 무게감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고 보유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절세를 하고 그 다음 선택지를 좀 잡아보는 전략을 한번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차익이 클수록 이건 절세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팔지 말아야 될 상황도 있겠죠. 팔지 말아야 될 물건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뭐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 매도하면 매도 후 대안이 없다. 매도 후 대안이 전혀 없어. 나는 이걸 팔아봤자 지금 이 판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 급지 물건은 절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거나, 그냥 업그레이드 한 뭐 조금 더 차익을 조금 더 그 시세가 높은 지역으로,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가는 정도 수준이다. 이러면은 세금 내고 그 어떤 거래 비용 내고 하면서 움직이시는 거 저는 별로 찬성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좀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매도해서 갈아탈 비용도 없고 이거 들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건데 그냥 너무 그동안 안 올랐는데 이제 오르니까 좀 처분하고 싶다. 이런 심리적인 어떤 나약한 마음이 작동하셔서 그러신 거라면 이거는 보유가 맞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무조건 보유입니다. 팔면 안 돼. 왜냐하면 부동산만큼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없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순간 바로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화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겠고 좀 비슷한 급지로 그냥 이동하시는 거라면 굳이, 물론 거기가 뭐 신축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매도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흔치 않지만 매도할까 고민하는 물건이 아주 상급지 물건일 경우, 이거를 처분을 했는데 또 가려고 보니까 마땅한 어떤 선택지가 없는데 이 물건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오를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상급지는 뭐 세금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장기 보유로 가시면 돼요. 장기 보유. 그냥 쭉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쭉 가져가자. 최장 그 기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유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는 뭐 어떤 상품성이 바뀔 수 있는 재건축 물건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상급지 자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 또 빠르게 시세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잠깐 멈춰있다 하더라도,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이 기다려지는 또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해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입질이 오기 때문에 요럴 가능성은 좀 약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시라면 예를 들어 평수가 커서 그동안 계속 거래가 안 됐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역시 조금 더 보유의 방향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제적인 문제가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고 대안이 지금 그 다음 선택지가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걸 가져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질이 막 오는 물건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 하나가 이건데요. 최고가의 사고 거래 절벽이 왔다. 잘한 걸까요? 지금 초조해서 잠 못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최고가에 샀다라는 것과 거래 절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최고가라는 얘기는 이 10, 15 대책 전에 굉장히 에너지가 높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높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꽤 급지가 상위의 물건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조금 약간 무거운 물건, 매가가 높은, 뭐 예를 들어서 평수가 좀 크다든가 그래서 매가가 좀 높은 물건들, 그래서 이제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생기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매수가 빨리 못 붙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체급이 좀 큰 물건이라는 거예요. 매가 자체가 높아지는 물건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물건은 거래 절벽이 왔어요. 내가 사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규제가 딱 걸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다음부터 거래가 없으니까 너무 초조해지는 거죠. 내 물건보다 가격이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거나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는데 올라가는 가격에 거래가 안 나온다. 그럼 초조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최고가에 사고 거래처벽이면 급지가 상위 물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는 내가 적어도 약간 체급이 큰 물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래가 끊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괜찮은 지역이고 괜찮은 물건이라 의미가 됩니다. 그 자리를 사람들이 지금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거래가 막 올라오다가 거래가 잠깐 멈추면서 시세가 멈췄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면 이상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잠깐 쉬어가는 장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중하급지나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들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서울도 예를 들어서 중위권 그리고 중하위권들은 거래들이 제법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토어제 때문에 빠르게 실거래가 안 나올 뿐이죠. 그리고 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서울 아닌 수도권에서도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들도 거래가 지금 제법 나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곳들이 거래가 나오면 결국은 다시 상단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어디보다 가장 힘이 좋은 지역이 나중에 먼저 시세를 또 끌고 가고 그 시세의 힘이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이 잠깐 쉬어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직 잔금 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그냥 우직하게 본인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좀 우직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다시 갈 거다. 그리고 그때까지 난 좀 여유 있게 기다리자.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분들은 대출도 제한을 받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갭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 전에 매수해서 갭 투자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엔 대출도 좀 잘 받을 수 있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으로 계속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세요.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에너지가 상승하는 에너지가 나올 것인데 지금 잠깐 쉰다고 해서 두려워할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잘 밀고 가자. 결정을 오히려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분들도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다 올랐는데 내 물건만 무소식인데 우리 동네면 조용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비교적 이거 명확한데요. 이거 역시 상황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잘해야 되냐? 분석을 잘해야 돼요. 내 물건의 상태, 내 물건과 내 물건의 입지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리딩 단지를 찾으세요. 우리 물건지의 시세를 좀 끌고 가는 단지는 요거야. 요런 것들 있죠. 예를 들자면은 지금 잠실 같은 경우가 송파에서 잠실권에 있는 리센치나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시세가 튀어오르면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파크류라든가 뭐 헬리오시티라든가 올파포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환경들에 있는 물건이 우리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없다면 정말 없다면 그건 이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열 위에 있는 그런 물건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만약에 그 리딩 단지가 있다면 리딩 단지에서는 거래 현황을 좀 잘 파악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나는 우리 단지는 거래가 많이 없는데 좀 찾아보니까 저기는 제법 거래가 자꾸 늘어가고 있네.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많이 빠져 있었던 물건들이 조금씩 시세가 급하게 오르진 않더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 요런 상황이다. 거래 현황이 있다. 이러면은 곧 조만간 내 물건도 상승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세는 계속 이렇게 옆으로 번져 나가면서 힘을 이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물건도 곧 그 흐름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조금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전세입니다. 전세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지금 이렇게 거래가 많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이 전세의 흐름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세값은요, 결국은요, 약간 실수요자들의 어떤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매매 가격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곧 매매 가격의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럼 매가도 조만간 어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지역이라면
내가 지금 이걸 팔아봤자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굳이 팔아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충분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그때 이동을 하시든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자 아예 거래가 다 멈췄다. 그리고 리딩 단지이고 뭐고 그런 단지도 주변에 아파트에 없다. 그냥 여기는 조용하다. 전세값은 오히려 빠진다. 전세는 오히려 하락한다.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시장의 어떤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이럴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내가 이거를 처분해서 과감하게 처분해서 자금을 보태서 알파를 보태서 갈 수 있다면 매도를 하자.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금 여기는 꽤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지금 나보다 조금 위에 있는 물건들이 위급지 물건들이 아직은 가격이 눌려있기 때문에 내가 자금 좀 보태면 저기는 가겠다. 이러면 매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거래가 없고 지금 뭐 약간 환경들이 안 좋다. 그런데 처분을 해도 처분하고 나면 역시 현금 없어. 다른 대안 없다. 이건 아까와 동일한데 이러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부동산이 자기 할 일을 지금 당장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현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아쉬워서 저기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라면 저는 매도를 하자. 근데 나는 현재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팔아봤자 뭐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저거보다 더 안 좋은 물건을 사야 된다.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 지금 동요를 좀 누르시는 게 맞아요. 그래 기다리면 결국은 여기도 때가 온다. 때가 옵니다. 지금 이제 2026년부터는요. 수도권의 외곽들까지 가격들이 번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굉장히 늦게 움직이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시세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빠르게 회복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지금 가서 조금 더 좋은 급지 이동을 빠르게 먼저 하자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지금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때는 그냥 좀 잘 기다리시는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관찰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들도 생각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자, 시장에 거래도 좀 잘 없는 것 같고 경제도 뭐 상황이 좋지 않고 환율도 막 그렇게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집을 사도 될지라는 어떤 고민하시는 뭐 무주택자분들이 많으시겠죠. 이 질문에 제가 답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분들은요. 가장 결정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결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가장 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 결정을 가장 먼저 빠르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일 결정이 어렵지만 제일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에요. 왜냐?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부동산 시장 힘이 셉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환율의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큼의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건이 아주 좋진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뭐 금리가 인하되는 수준으로 빨리빨리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방향은 그렇게 좀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는 이렇게 유동성은 풀리고 시장의 여건이 안 좋을수록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어디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사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보통 집을 처음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듣죠. 야, 상급지만 지금 간대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대. 최대한 좋은 지역을 해야 돼.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커요. 저기는 내가 봤는데 가격도 너무 높고 시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잡아야 될까? 조금 기다리면 불확실하니까 혹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졌다면 좋겠지만 안 떨어지게 되면 영영 부동산과 등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무리한 영끌하지 말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리도 이제 내려가긴 내려갈 건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시간이 좀 느리게 천천히 금리 인하의 방향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쉽게 빨리빨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한 영끌이요. 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지금 나는 이걸 사놓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입지를 사야지. 그런 어떤 뭐 확실한 어떤 정신무장이 돼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처집 매수일 경우 무주택자로 처음에 선택을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 막상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받아오는 소득의 수입에 거의 막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대출 이자로 확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막 생활이 굉장히 막 궁핍해진다고 느끼거나 너무 긴축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되실 경우에 스트레스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빨리 회복되면서 막 튀어 올라주면은 매우 좋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르긴 오를 텐데 천천히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어느 기간 동안에는 횡보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쪽에 계신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분들 보통 무주택자분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내가 영끌해가지고 이거 왜 내가 이거 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선택을 하자. 안전하게 가자. 근데 이렇게 해도요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집을 안전하게 사서 들고 있으면서 집값이 얼마 지나니까 그래도 한 몇 달 지났는데 몇 천 올랐네? 이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 눈을 탁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하실 거냐면 그때 조금 더 보태가지고 저기를 살걸. 그때 내가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못했는데 그때 실수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안전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첫 경험 스타트를 조금 편안하게 하시고 나면 그 다음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나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또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자꾸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하지 처음에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내가 부동산은 인연이 아닌가 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서 등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가격이 잘 오르냐 못 오르냐 생각보다 기대감에 못 미치느냐 아니면 미치냐 이것은 우리가 확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분명한 건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오르는 시장에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신다 해도 결국 가격은 오르겠지만 각자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짐, 부담 이것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나중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 될 수 있어도 좀 안전한 선택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또 더 좋은 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주택자분들 첫 집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실 분들이야말로 가장 빠른 그리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고 또 훨씬 더 우위에서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이죠. 대출 여건도 좋고 그리고 사실 그 부동산에서도 가장 거래하기에 확실한 수요층이죠. 왜냐하면 뭐 팔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빠르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단 내리시고 행동하는 용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많이들 하시는 고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물건이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정말로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고 그건 개별 상담을 하게 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사다리를 밟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갈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